예, 건강 장수의 비결. 어제 한번 들어보시니까 조금 시동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음식 드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드셨나요? 꼭꼭 씹어 먹고 내가 아닌 뭔가를 위해서, 예, 내가 아닌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내 몸속에 있는 균, 우리 몸의 세포가 한 10조 개 된다고 하죠. 10조 개, 말이 10조 개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그거에 10배 많은 100조 개의 세균들이 우리 몸 안팎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 균들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과학이 밝힌 건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런 사실을 옮기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자기만 생각하고 살기를 바라니까 남 생각하기가 싫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의사로서 이 건강 강의를 지난 15년간 해오면서 우리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뭐 해부 생리학 다 배웠지만 그때는 그냥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지나간 것 같고, 제가 깊이 공부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의학이 발달해서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된 그런 팩트들을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 몸은 저절로 돌아가질 않아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그런 시리즈를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알면 우리 삶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계신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 우주를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시는 것과 더불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와 기관들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나에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제 제가 환자들을 탓하는 건 아니고, 어느 교회에 한 분이 위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제 환자 중에 그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저한테 와요. 그래서 다 그래요. 저 위암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는 본인이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둥그러져서 저를 쳐다보죠. 여러분들이 씹는 것은 위장을 위해서 대신 씹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씹으시면 위장은 뭘 해요? 자기 연한 몸으로 빨래 짜듯이 비틀어서 그 안에 음식을 죽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이 강한 이빨로 씹어주면 위장은 너무나 편해요. 그래서 위염이나 위암 같은 게 쉽게 걸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먹어요? 맛있는 거. 입에 있는 걸 삼키기도 전에 젓가락은 딴 데가 있고 이게 오는 순간 그냥 삼키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과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죠. 나는 누구예요? 여기까지만 난가요? 이 아래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기 심장 생각해 보시는 분 있으세요? 자기의 위장, 간, 콩팥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타적인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난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우리 몸마저도 제대로 사랑 안 해요.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UBC에서는 아침마다 저에게 이메일을 하나 보내요. 학생들이나 레이던트들을 교육할 때 이런 거를 한번
서저스트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죠. 한 번은 이런 게 왔어요. Physical activity is a medicine. 예, 그러니까 처방하라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처방하라 이거예요. 운동 요법을 처방하라 이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운동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이미 운동이 뭔지는 잘 아시죠. 그런데 제 느낌에 환자들을 통해서 볼 때 운동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데비에이트 돼 있어요. 쉬프트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은 여기 이제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에 전 태양계가 창조가 되죠. 그 모든 생물체가 창조가 돼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뭐 아담이 어떻게 살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바로 3장에 넘어가면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하와는 인간의 시조인 하와는 죄를 선택하게 돼요. 죄를 범했다기보다는 죄를 선택하죠. 그 선택이란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이 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다고 안 먹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할래 이거예요. 사탄은 그걸 부추기죠. 하와는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가 선택해요. 그래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맛있을 것도 같아. 탐스럽기까지 해요. 그래서 먹어요. 자기의 판단력에 의해서. 죄라는 것은 그걸 먹은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 이 창조주를 떠난 게 죄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중반부로 가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나서 우리 이 지구상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어쩔 수 없이 흙에서 왔으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성경을 읽다 보면 야,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선택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는 이제 종일토록 일을 해야 돼. 밭을 갈아야 되고 밭에서는 엉겅퀴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걸 다 개간해서 해야지만 먹고 살게 돼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야속하시다.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해놓고 거기다가 또 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인간들도요 사형 선고받은 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죽을 환자가 아니죠. 자꾸 환자 입에 뵈서 이 죄수들에게는 다른 벌을 주지 않아요. 인간의 법도 사형수에게는 다른 법 주지 않아요. 잘 먹여주고 극진하게 대우해주죠.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금 인간은 어떤 상황이에요? 죽음을 선포받은 상황에 그리고 이제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지구를 사탄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내려놓은 저주예요. 그 안에서 인간이 살아갈 거를 하나님은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야, 너희들아, 이제 에덴을 떠나서 너희가 살 때는 밖의 세상은 이래. 마치 풀과 보내는 딸에게 엄마가, 친정엄마가 얘기해 주는 그런 걱정스러운 당부라고나 할까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 얘기에 자세히 보면은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수고라는 게 뭡니까? 레이버예요, 레이버.
레이버라는 게 육체적인 노동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그냥 내팽겨 놓으셨는가 이거예요. 저는 이거를 읽고 또 읽으면서 명상을 하다가 결국은 이게 운동의 시초구나. 우리가 말하는 운동.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농사를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사를 우리가 안 짓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신체적인 활동을 하게 돼 있고 함으로써 뭔가를 얻게 하나님은 해 놓으셨어요. 우리 몸에 그렇게 피지올로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이제 역으로 그걸 확인한 다음에 거꾸로 성경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그거구나라고 깨닫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창조주의 보상, 너희는 나가서 죽도록 고생해야 돼. 그렇지만 대신 내가 너희 몸속에 그 고생을 통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해줄 거야 라는 그 약속, 보이지 않는 약속과 한편에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운동의 개념, 그 운동의 개념은 다름이 아니라 먹은 만큼 소모해야 된다. 아주 간단한. 그래서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어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잘못된 이상적인 식단으로 인해서 미국의 전 국민이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을 때 모든 위험 인자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갔고 스트로크 올라갔고 당뇨병의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그거는 음식을 잘못 먹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잘 먹고 왜 운동을 안 해서 칼로리 과다로 인해서 그렇게 비만해지고 병에 걸리느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운동의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처럼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아이디어냐면 제가 어느 날 퇴근길에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죠. 이건 와이프에게 전화해요. 나 지금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한 30분쯤 운전하고 갈 거야. 돌아다니다가 좀 들어갈게. 웃으시네요. 근데 여러분들 몸은 차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월등히 수피리어한 여러분들 몸을 마치 차보다도 못한 기계보다 못한 어떤 근육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소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모해야 돼. 이렇게 단순하고도 무식한 이런 아이디어는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미국 국민들은 죽어라고 뛰어요. 아니, 살고자 해서 뛰어요. 안 뛰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조깅이라는 단어도 생기고 사람들이 틈만 나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시설들이 기하급수로 생기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우리 인류에 얼마 되지 않은 운동의 역사예요. 그전에 운동하면 뭐가 있었어요? 그냥 체육 선수들, 올림픽 선수들 그런 게 운동이었고 내가 하는 운동은 뭐예요? 취미 운동이죠. 축구도 할 수 있고 테니스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즐기기 위해서. 근데 그 개념이 도입된 다음부터는 우리의 뒷전에는 항상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나는 비만에 걸릴 거고 나는 당뇨에 걸릴 거고 고혈압이 올 거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 뇌 속에서는 항상 뭔가 쫓기는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적인 운동, 인공적으로 해야만 하는 운동. 그 다음에는 아시다시피 팬데믹이 되면서
빔에 잘 못 가는 상황이 되자 각 집에다가 저런 걸 설치하는 그런 상업적인 붐이 일어나죠. 그래서 심지어는 저런 선전이 아이들하고 얼마나 멋있게 즐기는 선전이겠어요. 하지만 저걸 가지고 피해자들이, 소비자들이 저 회사를 고소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선전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 트레드밀에서 넘어져서 다쳤다. 이런 보상을 해서 저 회사가 거의 망할 뻔하고 여기 있어요. 희동적인 운동.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저 화면에 보듯이 어떤 셀레브리티나 어떤 리더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손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운동. 아주 그냥 인공적이면서 아주 피동적인 운동. 이런 게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부터 본론적으로 운동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아주 짤막하게 제가 보여드리는 운동의 베네피트를 보시면 이게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기전이구나. 그렇다면 이걸 누군가 만드셨다면 그 만드신 분은 왜 이런 기전을 만들어 놓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운동의 혜택을. 첫 번째가 여러분들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치매. 오늘도 식사할 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 치매는 상당히 그냥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 치매가 늘어날까요? 잘 먹고 잘 살고 교육도 잘 받았고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치매의 원인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어제 오늘 내일 강의드릴 그 세 가지 팩터를 여러분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잘 운영하신다면 치매는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치매에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을 했을 때 치매 환자들 가지고 대상으로 나온 논문들이 많아요. 치매 약을 한 그룹은 먹여요. 치매 약을 충분히. 한 그룹은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한 몇 년이 지나가면서 치매가 어떻게 나빠지는가를 비교하면은 운동한 그룹은 굉장히 더디게 나빠지지만 약물 먹은 그룹은 훨씬 더 가파르게 나빠져요. 그래서 결론은 치매를 예방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고 뇌파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남자들 같으면은 어렸을 때 축구 시합을 하고 났을 때 그 개운함을 아세요? 땀을 쫙 흘고 났을 때 그 개운함. 그때는 아무런 걱정도 없은 것 같아요.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났을 때 그 개운함을 아세요? 그런 개운함이 바로 뇌에서 나오는 알파파예요. 그리고 혈색에서 증가하는 세로토닌의 레벨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을 평안하고 머리가 맑아지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집중이 잘 될 수 있고 없어지고. 자, 이런 게 하루 이틀 쌓이면서 결국은 치매와는 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라는 좋은 이 라이프 스타일을 물컵에 물이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으면 거기에 있는 나쁜 인자들이 하나씩 없어진다고 했고 물은 점점 낮춰진다고 어제 얘기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치매라는 그 물컵이 넘칠 수가 없게 돼요. 신체적인 유익은 저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하나씩 다 설명하자면 한 줄당 1시간씩 걸릴 것 같아서 이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다시 한번 숙제를 드리는데 유튜브 비디오를 다시 한번 집에서 보시면서 이 화면을 정지해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여기서 제가 굵은 볼드체로 두 줄을 해놨어요. 하나는 면역력 향상,
하나는 튼튼한 몸. 여러분들이 건강 장수를 어제 우리가 얘기했는데 저 두 가지가 운동으로 인해서 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건강 장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세상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이 트리거가 뭐냐면 넘어지시는 거예요. 낙상. 그래서 골반골절. 그런 게 오면은 이제 심상생활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면역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정신력도 떨어지고 폐렴이 와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면역력이 향상되고 몸의 밸런스, 이 장단지의 힘이 유지가 된다면 낙상하지도 않을 뿐더러 낙상해도 폐렴에 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장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수명이 연장됩니다. 어떻게 연장되나 과학적인 근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2009년도에 제가 어제 그 유전자 지도를 확립했다 그랬죠. 1900년대 말 21세기가 시작되면서 2000년대 초에 그리고 나서 유전자를 더 연구하다가 한 그룹의 과학자들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이 유전자의 맨 끝에 있는 어떤 물체를 발견했어요. 텔레 그러면 그게 끝이라는 뜻이에요. 말단. 미어 그러면 그건 바디예요. 끝에 있는 어떤 물체, 바디. 그 뜻이에요. 텔로미어가 뭐냐 하면 유전자를 특별 염색을 해보면 반딧불처럼 저렇게 하얗게 빛나는 그 부분이 텔로미어고 그 텔로미어를 모식적으로 그리면 유전자가 저렇게 X자 모양으로 있다면 맨 끝부분의 빨간 부분에 해당하는 게 텔로미어예요. 그 텔로미어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이 세포들이 계속 죽고 다시 리플리케이트 되고 하죠. 이렇게 셀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60년, 80년 이렇게 가면서 그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텔로미어가 다 짧아지면 세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명이 다하는 거예요. 그 텔로미어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냐면 구두끈이 있잖아요. 끈의 끝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랩핑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끈을 잘 끼울 수 있게. 그 플라스틱이 닳아서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끈은 수명이 다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운동은 그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포의 유전자의 수명이 많이 짧아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장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뇌는 어떤가? 뇌세포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뇌세포는 리플리케이트 안 해요. 재생이 안 돼요. 뇌세포는 한번 태아 때 가지고 난 뇌세포는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요. 되게 이제 뭐 800억 개의 뇌세포가 우리 뇌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뇌세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뇌세포의 수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미국 과학협회지에 실렸던 논문인데요. 굉장히 정교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생쥐가 있는데 이 생쥐 종은 수명이 많이 살아야 24개월밖에 못 살아요. 근데 이 생쥐 그룹에서 이 작은 뇌, 세레벨룸이라는 데 바늘을 꽂아서 조직을 뽑아내요. 그래가지고 다른 생쥐 그룹, 이 생쥐 그룹은 36개월을 살아요. 근데 더 오래 사는 생쥐한테 이식을 해줘요. 그 배아세포 단계에서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래 놓으면 이 생쥐가 태어나고 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평생을 사는데 36개월 평균 살고 난 다음에 이 생쥐를 부검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 세포가 그때 이식해놨던 이 세포가 24개월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생쥐의 수명은 원래 24개월이니까 그 뇌세포는 재생을 안 하기 때문에 24개월 뒤에는 죽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개체에 옮겼더니 36개월 뒤에도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신경세포의 수명은 그 개체의 수명에 상관없이 그 신경세포를 둘러싼 환경만 잘 유지가 되면 훨씬 더 길게 살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주변 미세 환경 얘기입니다. 주변 미세 환경. 그러니까 뇌세포 주변의 미세 환경. 그게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생활 습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의 뇌세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거기에 의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명 너머까지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제가 이 응용을 하자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생기고 기억력도 나빠져야 되고 치매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수명이 100살이라도 우리 뇌세포는 100살 넘게까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징, 자꾸 에이징에 그 핑계를 댈 수 있는데 그건 에이징이 아니에요. 그만큼 오랫동안 뇌세포의 미세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결국은 심지어는 자기 수명 10년 남겨놓고 치매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토픽은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의 뇌세포는 죽는 날까지 아주 맑아요. 아주 맑아요. 두 번째는 그래서 치매 예방, 지능 향상 얘기인데 사실 뭐 운동과 지능 관계, 아이들도 IQ 테스트를 하는데 한 매일 30분씩 운동시킨 다음에 1년 뒤에 IQ 테스트 운동 안 한 아이들에 비해서 IQ가 향상률이 높아요. 심지어는 노인들인 경우에도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유산소 운동을 시키면 특히 그 스트레칭 하는 유연성 운동보다도 물론 둘 다 효과는 있습니다만 더 확연하게 인지 능력, 인지 능력이란 게 뭐죠? 정신이 맑아진다는 얘기예요. 판단력이 좋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면역력 향상. 이 논문은 이제 그 메타 애널리시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나온 그 운동과 면역의 관계에 관한 논문을 30개를 다 모아가지고 결론을 확인한 건데 근력 운동을 하면 이 피에서 뽑아보면 임파구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 항산화 효과가 증대되더라.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할 때 나중에 제가 나옵니다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운동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먹은 음식을 산소하고 합쳐가지고 산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말하면 엔진이 돌고 있는 거예요. 가솔린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자동차 엔진이 30만 마일을 달렸다. 그러면 그 엔진이 좋은 엔진이요? 나빠진 엔진이요? 나빠진 엔진. 우리가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면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에이징 되는 거예요? 에이징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져요. 지금 운동하라는 얘기 아니었나요? 근데 운동을 하면은 에이징 된다니. 그래서 여기에 이런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운동을 적당히 했을 때는 그런 에이징 프로세스가 산화 효과거든요. 옥시데이션. 그러니까 산소하고 합쳐져서 버닝 되는 게 산화예요. 그 옥시데이션에 의한 에이징 프로세스가 엔티 옥시데이션. 뭐냐면 산화되는 게 억제되더라 이거예요. 이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은
우리가 노화되는 것마저도 방지해 주더라. 근데 잘못해서 너무 과하게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에이징 프로세스를 촉진하게 되죠. 그다음에 염증 얘기인데요. 우리가 나이 들면은 신경통들 오고 다 여러분들 뭐 나이 들면 노인들이 일기예보 하잖아요. 이렇게 저기압이 되면 어디가 아프고 하는 그게 바로 이제 뭐예요? 인플라메이션 프로세스. 근데 운동을 하면 그 인플라메이션이 줄어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단 운동을 갑자기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급하게 한 번 하면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그 안 하던 등산을 갑자기 했어요. 그러면 종아리가 막 알뱉다고 그러죠. 왜? 예, 근육이 아파요. 그게 염증이에요.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근육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오래 하면 그 염증 수치는 증가되면서 감소되면서 염증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 더 증가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라. 안 하다 갑자기 한 번 하는 건 오히려 나쁘다 이 얘기예요. 이 논문은 이제 그 그림만 가지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실험 논문입니다. 실험 논문인데 어떤 동물에서 우리가 스트로크가 왔다고 생각합시다. 스트로크가 뭐냐면 뇌혈관이 갑자기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막힌 혈관이 다시 서서히 열리더라도 그 막혔던 혈관이 담당하는 뇌세포들이 심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피가 제대로 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이 빨갛지 않은 부분은 다 뇌세포가 손상된 부분. 그런데 이런 동물들을 그런 실험을 하기 전에 운동을 열심히 시키고 하면 설령 혈관을 잠깐 막았다가 풀어주더라도 그런 뇌세포의 괴사, 즉 그 뇌세포가 죽는 그런 나쁜 염증 반응이 훨씬 덜 일어나더라. 그래서 사실은 응급실에서 나온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이 똑같이 스트로크로 왔는데 그 스트로크로 입원한 환자를 예후가 있어요. 어떤 분은 걸어서 나가고 어떤 분들은 결국 휠체어 타고 집에 가게 되는 그렇잖아요. 과연 이게 무슨 차이인가를 봤더니 스트로크가 오기 전에 이미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던 환자들은 재활이 빠르고 많이 회복돼서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는 반면에 운동을 전혀 안 하시던 분들이 스트로크가 오면 뇌가 깨어나질 못하고 결국은 장애에 빠지게 되더라 이 얘기 그런 논문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이 뇌를 얼마만큼 살릴 수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운동과 직접 관련 있는 비만, 당뇨 이 얘기인데요. 여기 어디에도 칼로리 때문에 비만이 된다, 칼로리가 너무 많아서 당뇨병이 생긴다는 논문은 없어요. 그런 논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아직도 내가 먹었으니 이걸 버닝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은 하시지 마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왜 당뇨병이 오는가, 왜 운동 부족이 됐을 때 비만이 오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이 엔진과도 같은 게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세포에 있는 엔진이에요. 이게 이제 세포 하나당 수십 개에서 수천 개까지 있는데요.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먹은 음식은 다 글루코스,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혈류를 타고 각 세포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버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에너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그 에너지를 스토리지 할 수 있어요. 그래뉼러 스토리지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게 엔진이 많을수록 파워가 세지는 것처럼 자동차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4기통 엔진에 비해서 8기통 엔진은 훨씬 더 파워풀하고 힘이 있고 스무스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면 우리 몸은 굉장히 피곤하지 않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근육 세포당 파워가 훨씬 더 강해요. 다른 얘기로 하면 8기통짜리 엔진은요, 휘발유를 너무 많이 소모해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칼로리가 남아서 비만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서 8기통이 되면 그 에너지가 남아돌 이유가 없어요. 그게 남아가지고 지방으로 컨버트 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운동이 제대로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다른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자꾸 줄어요. 어디에서 줄어요? 근육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세포에도 있는데 간, 뇌, 신장, 췌장 할 것 없이 모든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줄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그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다 남아 돌아가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에너지를 컨섬션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버닝시키는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근력 강화, 뼈,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제가 소개하면은 혹시 이 프로프리오셉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기 수용 감각, 자기 수용 감각.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역도 선수가 있습니다. 역도 선수가. 근데 역도 선수가 200kg를 자기가 평상시에 들었어요. 그날도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200kg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들이 이만큼 올리다 말고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그림에서처럼 갑자기 신호가 뇌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뇌로 가지도 않아요. 이건 너무 많아라는 신호가 가요. 그 너무 많다라고 하는 신호를 누가 줬어요? 이 근육과 뼈가 붙는 부분에 있는 그 텐던, 예? 텐던, 건이라고도 하고 인대라고도 하는 그 부분에 이 타입 1B라고 하는 이 신경이 분포해요. 그 신경은 굉장히 빨라요. 이 전달 속도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뜨거운 걸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뜨거워 하잖아요. 이거 생각하고, 뜨겁네. 손 뛸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되는 순간 뛰죠. 반사작용이잖아요. 근데 그 신경, 그 감각신경보다도 4배 빨라요. 이 신경은. 그래서 운동선수가 이걸 들어 올리려고 하다가 여기에서 반사작용으로 척추에 가가지고 그 근육의 힘을 빼버려요, 오히려. 그걸 알아요. 운동선수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서. 그러니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자식 조금만 힘써서 저거 해서 금메달 따지. 아니에요. 그 몸이 감당을 못하니까. 큰일 사고가 나죠. 그래서 그거를 몸에서 센싱해서 신호를 0.001초 만에 보내서 그거를 해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센서예요. 그러니까 이 센서가 없으면 우리 몸은 다 망가져요. 예를 들면 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치아 밑에도 저 센서가 있어요. 치아 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딱딱한 음식을 깨고 싶어요. 한번 깨보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깼는데 그 사탕이 딱 박살나는 순간 치아가 스톱해요. 그냥 계속해서 깨물면 치아는 박살날 텐데 사탕을 깨는데 사탕이 깨지는 순간 깨무는 모션이 딱 스톱돼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스톱하셨어요? 아니에요. 저절로 일어나요. 그게 바로 The Sixth Sense라고 하는 제6감.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내장되어 있는 그 센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상을 넘어질 때 딱 이쪽으로 넘어지는데 이 정도만 안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이 안 나가요. 근데 진짜로 이건 내 밸런스를 잃었어. 그러면 내가 뻗치려고 안 해도 손은 뻗쳐져요. 그래서 머리에 손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이 몸에서 다 뼈 마디마다 근육 마디마다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노인들이 넘어질까요? 이 센스가 없어져요. 이 센스가 없어서 그냥 통나무 넘어듯이 넘어지고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낙상한 경우를 들어보면 사실은 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이에요. 노인들이 막 사다리 타고 지붕에 올라가다가 넘어지는 그런 넘어짐이 아니고 그냥 가다가 늘 다니는 안방에서, 거실에서, 화장실에서 그냥 넘어져요. 어지러워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밸런스가 없어져서. 아시겠어요? 몸의 균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몸이 이쪽으로 많이 가면 제 이 뼈 마디에 붙어 있는 근육 말단에서 하중이 너무 많아. 이러다가는 이쪽으로 넘어져. 그러니 너 몸을 이쪽으로 틀어라 라고 반사적으로 해줘서 저는 안 넘어져요. 이 센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센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가? 골다공증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골다공증이 또 하나의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골다공증이 걸리면 뭘 권유하죠? 칼슘 많이 먹어라. 그 다음에 바이타민 D를 먹어라. 근데 사실은 골다공증 환자는 칼슘이 너무 많아요. 어처구니 없게도. 칼슘이 모자란다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다 골다공증에 걸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안 걸려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에 제일 많아요. 왜 그래요? 그런데도 영양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한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저 식스트 센스가 결핍돼 가지고 뼈가 생각하기를 나는 그 정도의 일을 안 해도 돼. 칼슘을 릴리즈하는 거예요. 디미네랄리제이드. 이 우주인들 보셨어요? 우주정거장에서 가장 오래 있다 오는 분들이 1년까지 있다 오고 그러죠, 요새. 그분들이 한 달만 갔다 와도요, 착륙을 하면 걸을 수가 없어요. 왜요? 1년 갔다 온 분은 인터뷰하는데 남자 4명이 이렇게 안고 다녔어요. 왜요? 무사기 안에 있으니까 대우해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서면 다리가 부러져요. 서면, 그냥 쓰면. 중력이 없는 데서 저 식스 센스가 하나도 작용을 안 하다가, 그렇죠? 중력이 없었기 때문에. 중력이 있는 여기에 오면 뼈가 미네랄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재활 치료를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해야 돼요. 그렇게 튼튼한 우주인들이. 하물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동 부족으로 센스가 없으니까 뼈에서 미네랄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이런 그 낙상이나 이런 거는 평상시에 이 디컨디셔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임상적으로 디컨디션. 어떤 이 자극이 없이 살아요.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얼마나 이 신발이 소프트합니까? 거의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 자동차에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다 쿠션이 좋아요. 언제 저 식스트 센스가 일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몸은 점점 디컨디셔닝 망가져요. 그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평소에 운동 안 하는 55세에서 75세 골다공증이 컨펌된 여성들을 100명 모아요. 그래가지고 무작위로 2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그냥 사시는 대로 사세요. 그리고 이제 인터벌을 두고 검사를 하죠. 한 그룹은 인텐시브하게 18주 동안 집중 훈련을 시켜요. 운동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제 24주 동안 이분들이
얼마나 넘어지는지 낙상의 그런 프리퀀시도 비교하는 거예요. 이 쿼드리셉스 머슬을 발끝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 무게를 재면요. 저기 보시다시피 컨트롤 그룹에서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컨트롤 그룹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렇지만은 이 운동을 시킨 그룹에서는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 파워가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노인들, 골다공증이 와 있는 노인 여성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뭐냐면 time up and go. timed up and go. TUG라고 표시하는 건데요. 이런 검사입니다. 임상에서 저도 많이 노인들 환자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앉혀 있다가 제가 스톱워치로 딱 재면서 시작하면 이분이 일어서서 3m를 걸어서 다시 돌아와서 앉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건 민첩성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정상은 10초 미만이어야 돼요. 뭐 빠른 사람들은 4초만 해도 젊은 애들은 왔다 갔다 금방 하겠죠. 되게 뭐 5초, 6초 이렇게 걸리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인들은 뭐 13초, 16초, 20초, 심지어는 저거 하다가 위험해서 못하는 노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운동을 단순히 시켰는데 그 타이밍이 짧아지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 결과 그 두 그룹의 그룹을 100명을 그 24주 동안 봤더니 낙상의 프리퀀시가 예측되는 낙상의 위험도가 운동시킨 그룹에서는 운동 안 한 그룹의 4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돼 있으니까. 어떤 운동을 하냐면 저기가 자가 수용 감각. 여러분들이 쭈그리고 앉는 순간 근육이 당기고 뼈에서 느낌이 와요. 그 느낌, 저거는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무리하다가 엉덩방아 찢고 그러면 또 엉치뼈가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만 어쨌든 저런 운동을 평상시에 자꾸 하시다 보면 이 쿼드리셉스 머슬이 강해지고 그러면 밸런스도 좋아지고 뼈도 튼튼해져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점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이 그래비티를 충분히 이용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순간 뼈에서 느끼는 그 압력, 프레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뼈가 강해지게 되겠죠. 뭐 그걸 더 나가면 이제 웨이트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다 단계가 있어요. 그런 걸 하면서 나중에는 밸런스가 더 좋아지려면 스텝 업, 다운을 양발을 교대로 하면서 자, 이런 운동이 자가 수용 감각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간단한 운동이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면 뭐가 좋은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건 남자들의 경우입니다. 이제 운동을 시키는 쥐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한 거예요. 젊은 쥐, 그렇죠? 젊은 쥐. 그다음에 젊은데 운동까지 시킨 쥐. 이게 그 고안 테스티클을 크로스 섹션에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쪽이 훨씬 더 조밀하고 치밀하고 뭔가 까만 점들이 더 많아요. 그건 스펌이 더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새 이 인퍼틸리티가 남자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스펌 횟수가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일상 신체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쥐를 가지고 실험했을 때도 운동을 시키면 젊은 쥐에서도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나이 든 쥐에서도 이렇게 테스클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운동을 시켰더니 쥐가 회춘하더라. 여러분들 회춘하고 싶지 않으세요? 뭐
무관심한 것처럼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 관심 있으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건 여성들 얘기입니다. 여성들이 이제 그 메노포즈가 오고 난 다음에 호르몬의 임발란스, 그 다음에 갑자기 몸무게도 늘고 기분도 우울해지고 참 그러면서 유방암은 증가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이제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근데 운동을 하면 그런 게 성호르몬의 밸런스가 오고,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 프랙티스 할 때 제 환자 중에 운동하라고 하는 그룹 중에 스페시픽한 그룹이 있다면 나이 50쯤 됐을 때 소위 말해서 페리메노포절 심톰 또는 신드롬이 시작되는 여성들이 와서 그래요. 자꾸 뭔가 신경이 예민해지고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면서 잠 못 자고 앵자이어티도 온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호르몬 테라피를 하는 건 어떠냐? 그럼 제가 이제 입이 아프지만은 얘기해가지고 운동을 해보세요. 다시는 호르몬 거론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시작한 운동이 그 사람의 나머지 생활을 다 바꿔놔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그만큼 중요해요. 운동은 능동적인 액티브한 디톡시피케이션이다.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콩팥이, 오늘 목사님하고 차 타고 다니다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형님에게 콩팥 하나를 기증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콩팥이 하나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하나의 콩팥을 잘 프리저브하는 길은 뭘까요? 물론 짠 거 피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건데 왜 운동을 하면은 콩팥이 도움이 될까요? 우리 몸에 노폐물이 빠지는 경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변으로, 하나는 땀으로. 근데 현대인들은 땀 흘리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포의 신진대사를, 서큘레이션을 증가시키고, 땀이 났다는 얘기는 이미 그 말초에까지 혈액이 충분히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혈관의 탄력성이 증가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현대과학이 밝히고 있는 장수의 인디케이터, 이제 과학자들한테 이 사람이 장수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를 뭘로 측정하는 줄 아세요? 말초 혈관의 탄력성으로 측정해요. 그게 유일한 인디케이터예요. 그만큼 혈관의 탄력성은 여러분들의 수명을 직접 간접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혈관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렇게 자꾸 늘어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혈관은 탄력성이 좋아져서 고혈압도 없어지고 중풍, 하트어택 이런 거 거의 멀어져요. 그래서 운동은 콩팥을 프리저브하는, 왜냐하면 노폐물을 콩팥을 거치지 않고 땀으로 배출해 버리니까 콩팥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여러분들의 본인의 장기를 생각하시나요? 콩팥을 생각한다면 짠 거 비록 내 입맛은 당기지만 조금 참자. 물을 좀 마셔줘야 되겠다 지금쯤. 그래서 콩팥에 플러싱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러면 운동을 해가지고 땀이 많이 났어? 콩팥은 지금 얼마나 행복해야 할까? 예, 진짜예요. 콩팥의 피지올로지 보면요, 죽도록 일합니다. 여러분들의 혈액을 실패 같은 이 캐필러리에다가 감아가지고 돌리면서 빼낼 거 빼내고, 너무 빼냈어? 다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치료봉사라는 책에 운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나와요. 운동은 피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순환력이 증가됨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아주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운동의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사실은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짐에 가지 말라, 칼로리 소모하지 말라면서요. 그럼 뭘 해요? 어떻게?
운동을 어디서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똑같이 칼로리를 소모했을 때 차이점을 비교했어요. 물론 이제 장치를 해가지고 한쪽은 실내에서 소위 말해서 닌텐도에서 나오는 위라고 하는 게임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복싱이나 테니스를 치게 해요. 그러면서 칼로리를 카운트해요. 가지고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소모했을 때 시간을 재고, 그 다음에 한 그룹은 등산을 하이킹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소모했을 때를 불러서 뇌파를 검사했고 피를 뽑아서 그 안에 있는 뉴로트랜스미터 또는 호르몬, 뉴로 호르몬을 측정했어요. 칼로리는 똑같이 소모했어요. 양 그룹당. 한 그룹은 밖에 나가서 운동한 거고 한 그룹은 재미있게 안에서 운동했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너무나 커요. 뇌파가 첫째 달라요. 뇌파가. 두 번째는 엔돌핀이라든지 세로토닌 같은 게 밖에서 운동한 그룹에서 월등히 많이 나와요. 월등히 높이. 왜 밖에서 운동을 하면 그만큼 더 좋을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레페티션 하는 운동은 퀄리티가 떨어져요. 같은 동작을 계속. 밖에서 하이킹을 할 때는 물론 걷는 건 레페티션이지만 조건이 다 달라요. 밑에 갑자기 자갈이 있다가 없다가 진흙이 있다가 바람이 불다가 햇볕이 나왔다가 나뭇잎이 흔들리고 나뭇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소리가 나기도 하고, 우리 몸은 그렇게 간단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으로 우리가 야외에서 활동하는 그 자체가 운동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운동의 종류에는 등산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항상 그걸 즐기는데, 조깅, 걷기, 여러분들 걷기 요새 컴페티션 하는 거 아는데요. 그거 하나가 다는 아니고 그 중요한 시작이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밭 일하는 거, 정원에서 가드닝 하는 거, 물론 골프 치는 것도 이 어떤 카디오 엑서사이즈는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많은 신체가 야외에서 받는 어떤 조건, 햇볕, 바람, 그 다음에 스트레칭도 되는 거고 하죠. 걷는 것도 되고, 그런 운동들, 야외 활동은 다 운동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동, 즉 운동은 조직적이어야 되고 유쾌한 것이 돼야 돼요. 이거를 의사가 나 당뇨 걸렸다고 운동하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날 밖을 보니까 비가 와요. 얼마나 쾌재를 불러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익스큐즈할 수 있으니까. 오늘 안 나가도 돼. 제가 그랬었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 이제 운동을 즐기다가 하이킹을, 이제 캐나다에 산이 많잖아요. 하이킹에 빠졌는데 밖을 보니까 비가 와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왜요? 비에 젖으나 땀에 젖으나. 그리고 비 오면 산에 더 프레시해요.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이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져요. 그게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어떤 차이가 날까요? 의사가 하라고 그랬어. 아니야, 비가 오면 더 좋아. 상관없어.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운동의 효과가 어떤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칼로리를 소모했다 칩시다. 같이 1시간 동안 운동했다고 쳐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운동은 간단히 줄여서 3가지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이걸 이제 잘 포트폴리오 하셔가지고 믹스 앤 매치 아시죠? 여러분들이 기호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만드세요. 계획표를. 저는 환자들한테 카운셀링 할 때 그래요. 리타이어 하셨죠? 네. 그러면 일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새로운 직업을 가지시는 거예요. 직업을 가졌을 때는 9 to 5로 일을 하셨지만
이거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루에 오전 10시부터 12시라고 정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세요. 직장 다니실 때 그렇게 다니셨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올가나이즈하고 그 2시간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플랜을. 내가 30분은 걸을 거고 나머지 30분은 뛸 거다. 아니면 수영장을 갈 거다. 아니면 집에 와서 30분 동안 또 스트레칭을 할 거다. 아니면 짐 이런 걸 할 거다. 이런 걸 해가지고 매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운동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분 공급.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다 보면 땀이 안 나도 이 보이지 않은 수증기가 이바포레이트 돼요. 그 다음에 호흡이 거칠어지잖아요. 호흡으로 나오는 그 물의 양이 여러분들이 1시간 운동하면 최소한 500cc에서 1리터예요. 기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걸 안 마셔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몸에서 그걸 빼내야 돼요. 어디에서 빼내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미리 마시는 게 좋아요. 운동하시기 전에 조금 마시고 중간중간에 계속 마셔가면서 수분 공급. 근데 이제 소위 에너지 드링크들이 팔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카페인이 들어가 있고 어떤 그 좋지 않은 이 아티피셜 스위트너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런 거는 절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 수분도 과일 같은 데서 오는 수분은 굉장히 좋겠죠. 물론 물도 좋은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는 너트류로 보충하시면 돼요. 너트 한 주먹 싸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냥 씹어 먹으면서. 운동은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리타이어 하셨으면 운동에 취직하세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낙상, 골절, 치매, 프리. 준비가 필요해요. 마음의 준비, 마음의 여유, 그 다음에 어떤 안전한 이퀴프먼트,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플랜. 내가 산을 간다 그러면 몇 시까지 올라가서 어느 정도 갔다 몇 시까지 내려와야 된다. 이런 안전. 이번에 캐나다에서 산에서 한 분이 조난당해서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그게 한국 분이에요. 근데 몇 년에 한 번씩은 한국 분들이 겨울 산행을 하다가 꼭 BC주, 우리 저 사는 밴쿠버에서 산들이 높고 험하거든요. 눈도 오면은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그런 데서 아주 리스키한 운동을 그냥 막 이렇게 겁없이 낭떠러지 가서 사진 찍고 그러다가 눈에 쓸려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안전한 준비, 그런 플랜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절제. 이 절제라는 것은 뉴스타트에서 그냥 하나의 8가지 컴포넌트가 아니고 이 나머지 6가지 컴포넌트를 잘 프레이밍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섭리를 느끼게 해주는 데 있어요. 절제가 없으면 나머지는 꽝이에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과학에서도 이 절제가 안 되는 운동은 해롭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한다든지 제가 그 프로 등산가들하고 한번 등산을 해봤어요. 프로 등산 같으면 저랑 같이 가면은 저보다 한 3배쯤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절대로 45분이 되면 5분 쉬어요. 45분 가고 5분 쉬어요. 속으로 지쳐서 그런가? 물어봤어요. 그래야지 근육이 하루 종일 움직여도 견딜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절제. 난 힘이 있어. 난 누구보다 빨라. 막 쉬지 않고 올라간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내 몸을 보호하는 거죠. 여기서도 면역이 지나치면은 망가지는데 이제 면역을 알아볼 때 가장 쉽게 알아보는 게 감기에 얼마나 걸리느냐. 면역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잖아요. 바이러스가 바로 이 액티베이트 되는데 여기서도 운동을 안 할 때는 이렇게 감기 걸리는 횟수가 많아지는데 운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감기 횟수가 줄다가 운동을 더 스트레니어스하게 더 자주 더 많이 하면서 감기 걸리는 횟수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V자 쉐입을 보이는데 너무 안 해도 나쁘고 그 얘기는 너무 해도 나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운동이 왜 사람이 운동을 해야만 건강할 수 있고 장수할 수 있게 돼 있었던가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이 지상에서 에덴을 떠나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엉겅퀴와 싸우고 딱딱한 땅을 일고 가면서 자연재해와 싸워가면서 해야지만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몸에 그런 노동의 대가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는 뭐 창조주를 안 믿으셔도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운동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 내가 저렇게 누워있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나한테는 축복인가, 그렇게 하고 매일매일 하시면요, 피드백이 금방 와요. 그날 밤에 잠도 숙면하고 밥맛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의욕이 생기고 오히려 파워가 넘쳐요. 제가 시간이 갔지만 1분간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제 환자 중에 트리 폴러가 있어요. 나이는 55세. 캐나디안인데 키가 8피트 되고 몸무게는 200파운드고 다 근육이에요. 이 사람이 당뇨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앉혀놓고 카운셀링을 시작해요. 당신 당뇨병이 시작됐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내 그럴 줄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어? 난 몰랐는데. 아, 우리 부모님이 다 당뇨병이야. That's it. I knew that. That's it.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이건 성인년 당뇨 유전된 게 아니고 당신의 생활 때문에 온 것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그래. Dr. Son, you know my job. 내가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알지 않냐 이거야. 트리 폴러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새벽 4시에 집에서 나가요. 5시엔 이미 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무에 올라가서 다 이걸 끈으로 연결하고 밑에서 기계톱으로 켜고 일정한 방향으로 넘어뜨리고 그걸 다 동강내 가지고 그걸 다 트럭에 옮겨서 로깅 로드로 이렇게 실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된 노동입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이분은 어제 얘기했듯이 집에 오면은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이에요. 새벽 5시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오후 3시면 일이 끝나요. 집에 오면은 반나절이 나면 뭐 해요? 그때부터 먹고 마셔요. 그러다가 쓰러져 자요. 9시까지 먹고 마시다가 자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병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또 웃어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나 트리폴로라고. 내가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거 봐, 나는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 나하고 내기를 합시다. 내기를 합시다. 어쩌면 유전자 때문에 당신이 당뇨병이 왔는지는 몰라도 당신이 운동을 처방을 내가 할 텐데 그걸 했을 때 3개월마다 하는 히모글로빈 A1C, 당화혈색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약물 치료 안 할 거야, 나는. 당신 인생에 그것만 추가해. 그럼 나한테 뭐라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집에 오면 딱 30분만 집에다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시오. 30분만. 개 데리고 걷겠대요. That's good idea. 30분 매일 걸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어떻게 됐어요? 혈당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 사람에게 운동은 일이 운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은 단순 작업이에요. physically strenuous 하다고 해서 그게 운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직지기도 않고 유쾌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 세월 언제 끝나나. 오늘도 하루 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는 피지컬 액티비티는 결단코 그 운동에 가지고 있는 피지컬 액티비티에서 오는 그런 효과가 거의 낮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닥터 손이 시켰으니까 까짓거 개도 있고 와이프가 내가 오자마자 개 데리고 내려갔다 오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더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그동안 그러니까 개 데리고 30분씩 그거밖엔 차이가 없는데 당뇨병이 바로 3개월 뒤에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저한테 What's the next?
다음엔 나 뭐 할까?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아요. 당뇨병 검사 나오기도 전에 와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What's the next?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 결과를. 바로 피드백이 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잘못된 식단으로 인해서 온 잘못된 운동의 개념, 기름진 거 많이 먹었으니 버닝 해야 된다. 이런 개념 가지고는 여러분들은 결단코 운동의 노예가 될지언정 운동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효과도 없어요. 반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창조주를 믿든 말든 그 운동에는 분명히 베네핏이 너무 많을 거야 라는 믿음만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엔조이 하세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피드백이 와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달리 갈 테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what's the next? 라는 퀘스천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일치돼야 돼요. 운동할 때는 몸과 마음이.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아령도 없어요. 저기 밑에 있는데 내려가지도 않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저는 샤워할 때 물 틀어놓으면 뜨거운 물 나올 때까지 한 30초, 1분 걸려요. 그럼 틀어놓고 옆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빈손으로 이걸 해요. 그러면서 힘을 쫙 주면서 이 바이셉스한테 제가 얘기해요. 자, 힘을 좀 더 줘봐. 더 줘봐. 그러면서 상상을 해요. 얘가 끌어당기는 한쪽으로는 트라이셉스가 리지스를 주면서 바이셉스한테 끌어당겨. 이거를 50번씩 해요. 효과는 이 덤벨 가지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만큼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면 효과가, 여러분들 세포와 세포끼리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뇌가 여러분 신체한테 인커리지 시켜주세요. 너 잘한다. 오늘 너 피곤했지.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스스로 운동을 플랜하고 평생 그거를 시작하시면, 제 환자가 한 번은 와서 저한테, 다른 환자에게, 한국 분이, 선생님이 누가 제 목에 칼이라도 저는 산에 갈 거예요 이제. 맞아요. 그런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느끼니까. 운동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앞으로 보호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건강 잘 수유할 수 있게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동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는 것, 그걸 한번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명상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기도